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오전 2시 2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현재 구간 자체도 횡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23,2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횡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올라가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횡보를 더 거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이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쭉쭉 올라갈 것이냐 혹은 이제 횡보를 더 길게 할 것이냐 혹은 하락을 할 것이냐 근데 이 하락도 횡보를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좀 경우의 수를 대비하셔서 좀 최저가 이제 어떤 이제 경우가 오더라도 이제 본인이 그래도 좀 수익을 그나마 챙길 수 있거나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들을 잘 구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딱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패턴의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체감으로 와닿을 수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막 1시간 봉, 4시간 봉, 뭐 1일 봉까지만 해도 되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그게 시간의 함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가오냐 봤을 때 지금 이번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이게 3달 연속 음봉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3달 하고 반등, 3달 반등, 그리고 이때도 3달 반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아 요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확실히 이 3달 음봉 이후에 반등의 이 패턴이 좀 아직까지 시장에 이제 좀 힘이 살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패턴을 좀 익숙하게 봐 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 좀 큰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깨졌냐 라고 봤더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때도 뭐 사실 계속 이제 뭐 3달 간신히 이제 뭐 모면한 이 음봉 그리고 이때 좀 큰 하락이 있을 때는 6달 연속 음봉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주봉으로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이거 너무 큰 하락이다 이렇게 또 봤는데 이걸 또 월봉으로 보니까 또 뭐 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라고 좀 지금 다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요런 것도 또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월 하고 이제 9월 달까지 뭐 약 반등까지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이 재차 하락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요런 형태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그럼 이제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좀 저점이 잡힐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하락을 다 마치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뭐 대략 뭐 요런 구간 이제 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큰 하락으로 왔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시작 요런 느낌 쭉 이렇게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분수령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큰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캡으로 봤을 때 40.4%입니다. 이게 한때 뭐 저저번 달쯤까지만 해도 도미넌스가 꽤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40한 7%, 47%까지 갔었죠. 6월 달에. 근데 지금 다시 40% 문턱을 좀 두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도미넌스 차트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구닥다리 그런 분석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주는 지표는 항상 괜찮았어요. 그래서 40%가 깨진다는 거는 좀 그렇게 시장이 좋은 징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알트들이 되게 반등이 너무 좋죠. 사실 이더 이제 뭐 POS 관련 이슈로 해서 이더랑
레이어 2 이런 애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반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가 오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를 때도 물론 따라가지만 이 알트들의 영향은요 이제 이더에 조금 더 이제 귀속되는 느낌이 더 강하게 좀 깔려 있죠. 어쨌든 비트가 오르면 이더가 오르는데, 그 이더의 상승분이 되게 컸던 만큼 이제 다른 기타 알트 같은 경우들도 이더의 영향을 받고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 그래서 지금 도미노스가 또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희망회로 이건 좀 희망적인 그 뭐라 해야 되지? 시각에서 본 자료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저번 사이클이죠. 저번 사이클에서 요 구간입니다. 여기 아니죠? 저번 사이클 요 구간이죠. 그래서 쭉 그 뭐 바닥을 지키다가 지하실로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지금 구간이랑 좀 비슷하지 않냐? 라고 이제 의견을 낸 건데요. 위에 거가 이제 요때죠. 요때고요. 위에 요때가 지금 큰 하락이 있고 횡보 길게 하다가 이제 지하실 갔다가 슬슬슬슬 기다가 우상향, 요 패턴이다. 그래서 지금 패턴 같은 경우도 크게 빠졌다가 횡보 길게 했다가 다시 크게 지하실로 갔다가 슬슬슬슬 우상향 하다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인데,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기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위에 거는 뭐 1봉 그리고 밑에 거는 8시간 봉으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아다리가 좀 애매하게 맞춘 느낌이 있습니다만, 요 가능성도 배제는 배제하기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이 가능성도 우리가 갖고는 가시면 좋겠다 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코인 중에 옵티미즘이라는 코인이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상장 직후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저께 전고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요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토막 매수법이라든지 뭐 되게 좀 야매죠. 내지는 이걸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레이어 2로서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디파이 관련 TVL 시총으로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옵티미즘 자체 시총이 좀 얼마 정도가 적정 시총일까, 마켓캡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요런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되게 많이 올랐네요 오늘. 그래서 이게 원래는 대략 한 500만이 좀 안 됐거든요. 0.45 막 요 정도 됐었는데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옵티미즘이 상승한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쩌라는 거냐 했을 때 폴리곤이랑 좀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을 놓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단순 시총 그리고 마켓캡 비교라서 굉장히 좀 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폴리곤이 TVL이 1.7빌리언이죠. 그리고 옵티미즘이 TVL이 1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토막 정확하게 한 4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폴리곤의 4분의 1 시총을 TVL을 옵티미즘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시총이 지금 앞에가 7336, 그러니까 73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네토막이면 대략 18? 18 맞나요?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옵티미즘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옵티미즘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게 467이죠. 467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옵티미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적어도 네토막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아까 18이었죠? 그러니까 1800 더 치면은 대략 한 4배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겠지 않냐 라는 이제 좀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TVL 대 이제 시총,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이제 뭐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디파이 관련해서만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뭐 진짜 단순한 좀 그런 비교 분석이라서 진짜 딱 최소한의 수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티미즘의 적정 가격이 2달러도 아직 좀 적지 않냐라는 좀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으면서 지금 TVL과 마켓캡, 그리고 아까 그 폴리곤의 TVL과 마켓캡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봤을 때 또 나름 옵티미즘이 저평가였었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를 제가 만약에 상승장이면, 그러니까 상승장을 떠나서 적어도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제가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이런 좀 가격을 되게 저렴하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지나고 나니 이제 그랬더라, 뭐 해째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나중에 또 추가 코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추후에 이제 또 아비트럼이 뭐 언제 출시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비트럼이 출시됐을 때 이런 방향성으로 좀 접근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옵티미즘의 이 가격 패턴을 따라서 아비트럼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사실 옵티미즘이 오른 게 또 이제 그러니까 반등 장세도 있었고,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승에 대한 의미가 또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시장은 어렵다. 특히나 이런 좀 횡보 그리고 하락이 좀 섞여 있는 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소개해드릴 이제 프로젝트들은요, 저도 좀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면 위로 살짝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음 사이클을 지금 좀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미시컬 게임즈 라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회사죠.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제 미시컬 게임즈에서 NFT 게임을 이제 출시라고 해야 되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준비 중인데, 이게 애니모카 여러분 아시죠? 애니모카,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샌드박스 이꼬르 거의 애니모카라는 수준인데, 미시컬 게임즈를 애니모카 그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샌드박스를 갖다가 블랑코스가 미시컬 게임즈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 이름이 이제 블랑코스입니다. 이제 블랑코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랑코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투자 그 평가액을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안데르센 호로위치 같은 경우도 리드 투자를 미시컬 게임즈에다가 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만약에 코인 쪽으로, 실제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전에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블랑코스가 그 이오스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이오스에서. 그래서 이오스에서도 투자를 했었고, 예전에 그 기억나시나? 저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블랑코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컬 게임즈를 이제 뭐 미시컬 게임즈 코인이 나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애니모카 코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자면 이제 애니모카가 이제 샌드박스를 갖다가 샌드박스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잖아요. 샌드박스 말고도 되게 많이 있죠, 코인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미시컬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랑코스를 출시를 하면서 블랑코스 코인이라든지 블랑코스 뭐 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안에 이 NFT 게임이기 때문에 NFT는 당연히 들어있죠. 보시면은 마켓플레이스 가서 보시면 이제 뭐 얼리 액세스를 이제 한 사람들 갖다가 좀 이렇게 NFT도 이제 뿌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샵도 다 있고요. 캐릭터 샵 있고, 이제 약간
샌드박스를 좀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겠죠. 왜냐면 샌드박스를 좀 초기에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샌드박스 제2의 샌드박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좀 됐는데 아직도 좀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사이클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게 미지컬 게임즈가 이제 P2E죠. P2E인데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요것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요, 위메이드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 게임 회사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미 있고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고 위믹스 토큰을 또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거고, 애니모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애니모카는 원래 호주 쪽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내부 사정으로 이제 상폐가 되면서 약간 크립토판으로 아예 아싸리 코인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넘어오면서 기업 가치를 갖다가 뭐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빌드업 시키면서 그 안에 이제 코인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이제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처럼 IPO를 한 건데, 위메이드랑 조금 다르죠. 위메이드는 이 자사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방금 이제 뭐 미지컬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애니모카가 했던 이 전철을 좀 다음 사이클 들어서면은 좀 뭐 자꾸 좀이란 단어 써지. 그런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이 좀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위메이드도 지금 굉장히 좀 잘된 케이스죠. 위믹스를 굉장히 잘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게임 회사들이 눈 놓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진 않겠죠. 눈 놓고 있다? 손 놓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돈이 되는 걸 아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애니모카 같은 경우도 원래 기업 가치 굉장히 저렴했다가 약간 크립토판으로 넘어오면서 완전 용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게임사들이 지금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려면서, 그러니까 뭐 NFT 달고 뭐 P2E 달고 뭐 약간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좀 커진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와중에 실제로 게임 개발을 해서 대박을 내면은 굉장히 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다가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시각으로 뭐 크립토판을 떠나서 좀 전체적인 그런 게임 관련 업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애니모카가 유니콘 기업이고 미지컬 게임즈도 유니콘,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일게이트 아시죠? 로스트아크 걔네도 유니콘 기업인데, 개인적으로 스마일게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크립토판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시동을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형태로 이쪽 크립토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좀 얘기 길었는데 다시 넘어와서 이제 플라네타리움 랩스라는 이제 국내 블록체인 게임사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이 지금 이름이 되게 헷갈리죠. 미지컬 게임즈, 플라네타리움 랩스, 그리고 뭐 애니모카 뭐 이런 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게임 관련 웹3 게임사 뭐 블록체인 막 이런 거 타이틀을 단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라네타리움 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치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래닛이라는 이런 뭐 툴킷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인 크로니클, 이렇게 단어가 다들 어렵냐?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이미 한번 토큰화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랩드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코인 1에 이미 기존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시도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약간 괜찮은 건가?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이제 그 노크를 해봤었던 전적이 있는 회사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위메이드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블록체인 판으로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리플래닛 코인 혹은 내지는 뭘 플라네타리움 랩스 코인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걔네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뭐 지금 당장 코인이 있거나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게임 P2E라든지 뭐 NFT가 이제 또 빌드업이 되면 결국 또 P2E로 이제 발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이제 뭐 게임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 게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이 너무 잘 되고 쉽게 뚫리는 걸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어떤 블록체인 회사라든지 뭐 NFT 관련 업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다음 사이클에 어떤 친구들이 또 기회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좀 행보들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라는 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좀 힘드네요 말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예전은 아닌데 그 컴투스 같은 경우도 기존 위메이드 형태죠. 위메이드 이제 기존 자사주 있고 컴투스 코인 발행해가지고 이제 코인 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서머너즈워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내면서 약간 노크를 해본 느낌. 그리고 지금 다음 사이클에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기존 주식이라도 되나? 기존 이제 주식을 다루는 좀 그런 투자 시장이랑 약간 이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이랑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갖다가 좀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좀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유연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하면 좀 더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적용시키기도 쉽고, 그래서 좀 최적의 그런 이제 테마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머릿속에 넣어 놓고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